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지금 국내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첫 평가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 전라도 새만금에서 개최했던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의 이제 파행 부분이고요. 뭐 또 그 LH 공사의 순살 아파트, 뭐 그 다음에 마약 사범, 뭐 또 그다음 전세 사기, 뭐 등등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이제 병폐들, 뭐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싼 똥을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씁니다. 제가 뭐 누차 얘기를 1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칼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늘 30%에 달해서 30% 중반에서 멈춰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번 특히 이제 잼버리 대회의 이 준비 부실 등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또 뭐 이런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상당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해외로 부부가 너무 많이 다닌다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가장 큰 게 뭐냐. 아무리 대통령이, 뭐, 세일즈맨 1호다, 뭐 1호 세일즈맨이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잘 모르고 하는 거다. 경제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국가는 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악법들, 규제나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은 국가보다도 더 훌륭한 기업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인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노조, 악법 노조들을 철폐하든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70년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자,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뒤에 중국 공산당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온갖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 통일시켜서 공산화하기 위한 이 겉모술수 공작들이, 스파이들이 뭐 온 데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이 남침을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질 아주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세계 상당히 많은 4만 5천 명인가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왔다가 큰 지금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라도 뭐 대놓고 비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죠, 이번에 새만금에서의 이 세계 잼버리 대회, 청소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이 갯벌을 이제 메운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지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곳곳에서 부실이 나고요. 예산 집행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난 한 7, 8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덜 끝난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가 이 똥바가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다 덮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일 말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체적으로 장관들이나 뭐 장수 장군들이죠. 실제 전쟁은 장수 장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과 싸워줘야 되고요. 자, 민주당은 좌파들은 어쨌든 뭐 적대적으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산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국익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 그런데 국민의힘은 뒷짐을 지고 샌님처럼 뭐 말 몇 마디 가지고 하고 있어요. 투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강요들을 보면은 거의 샌님들이에요. 문체부 장관은 뭐 존재감도 안 보이고요. 뭐 장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가부 장관은 사람들이 비판이 좀 뭐 이게 인신비하적인 것 같지만 눈동자가 풀렸다 그래요. 좀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데 멍해가 다니더라는 거야.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팔 왼팔로 이 국가 공권력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마지막은 이제 국방부가 되겠지만 군이 되겠지만 이제 검찰 쪽은 법무부 장관, 이제 경찰 쪽은 행안부 장관. 자, 그래서 이 좌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한동훈은 해보니까 깐깐해, 만만하지가 않아, 달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친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한 사고를 통한 전 테러라고 봐요. 자, 이걸 통한 이상민 죽이기, 뭐 이렇게 이제 6개월간 뭐 공백이 있는 상황. 이게 뭐 정체적으로 부실로 지금 굴러가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쟁입니다. 모든 게. 옛날엔 총칼로 뭐 다 전쟁을 하다가 사회가 인류가 진화하면서 자, 전쟁 대신 선의 합법적인 정권 교체, 뭐 이제 평화적으로 하는 게 투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공인 시스템에서 검증된 기계도 써야 되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불법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또 이제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뭔가 가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학을 서울대 법대를 가서, 이제 사법고시를 뭐 9번 낙방해서 뭐 넣게 되다 보니까, 또 검사 임명 또는 또 넣게 됐고, 특별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변방에 떠돌았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술 친구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술 친구, 형님 동생 하는 사람 한 2,000명. 그 다음에 국힘당의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친이계하고 꿍짝짝이 맞아서 지금 정권을 끌고 간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 해서 한 6개월간은 지켜보고 1년간 지켜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1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똥바가지 다 덮었으니까 출범과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자, 그 인수위 때 이거를 다 준비했다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파트별로 안보, 경제 뭐 각가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이 모든 걸 깔아. 그래서 제가 취임식 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다 덮었을 거다.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30%도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뭐 민주당이 좌파들이 뭐 야당이 의석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뭐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되잖아요. 형식적인 청문회고. 자, 그래서 문재인이 뭐 막 밀어붙였잖아요. 막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동력을 너무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너무 벌써 1년 4개월인가요? 너무 지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후속이 미진미진해요. 잔챙이들, 피레미들 몇 말 잡아놓고 이것도 흐지부지야. 간첩단 또 잡아놓고 재판이 안 열리니까 흐지부지야. 풀어줘버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좌파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검사가 잡더라도 검찰이 잡더라도 구속을 시키더라도 판사가 풀어지니까 뭔가 이 사법 재판부의 그것 때문에 판사들 때문에 좀 늦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이면 김명수도 퇴임을 합니다. 결국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올해 안에 조만간 9월 달 안에 이재명 그다음에 뭐 올해 안에 문재인까지 구속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7월부터 내년 총선까지 가장 위기다. 그러나 9월에 민노총 불법 노조들에 의한 폭력 집회 추투죠. 춘추투쟁이 있는데 가을 투쟁이 본격적으로 될 거다. 날씨도 좋고 끝장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북한의
경찰총장 했던 대남통 전문 강경파 아주 꼴통 김영철이가 새로 복귀를 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일이 벌어질 뭔가 보인다. 정신 차리라.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여기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볼 수 있게끔 윤석열 대통령 진짜는 제가 이게 비판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 약이 되고 몸에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 도움되는 보약 방송이에요. 제가 쓴소리 한다고 이걸 또 뭐 윤석열 비판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비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세게 나갑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제가 뭐 체포돼가고 싸우고 가장 선방에 싸웠는데 뭐가 겁납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워낙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나 비판했다가는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체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체제가 전복된다 보기 때문에 싫어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문제 있는 거 지적하면서 가는 거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 볼 수 있게끔 많이들 편알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도 또 퇴임 후도 살 수 있고 본인이 이게 뭐 대통령 임기만 끝나고 죽냐 하지 않습니다. 퇴임 후도 보세요. 이명박이 퇴임 후 구속된 대통령들 많아요. 역대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콘크리트 지지층 30%를 가지고 철옹성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불법 탄핵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몇 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이냐? 갑자기 됐고 기반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제가 비유한다면은 그냥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화병 속의 꽃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이에요. 지지 기반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되거나 국민들, 우파 국민들의 어떤 마음 상한 일이나 실망감이 생기면 저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이 가반 이상, 뭐 한 200석 되면 제일 좋겠죠. 최소 180석 이상이라도 대규모로 당선돼서 이기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상실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치게 되면 지금 또 가능해요. 탄핵으로 밀어붙일 거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돼요. 이건 또 혼자가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됩니다. 지금 처갓집 게이트에서 양평 고속도로 야단 났잖아요. 이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직결되고 그건 국가와 국민에 직결되는 국익에 대한 문제고 국가 체제 수호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 저는 2014년에 제가 예측을 했어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방송은 그때 안 했을 때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피눈물 날 일이 생기겠다. 임기 못 채우겠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심하게. 근데 결국 3년 뒤에 탄핵이 됐어요. 불법 탄핵이지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뭐 돌리기 위해서 많은 거 떠들어봐야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지 않고는 원상복구하기 힘들다. 자, 그렇게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졌던 박근혜 정부는 왜 무너졌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국가관, 안보관, 애국심 모든 면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말이 뭐 가히 그거는 맞는 말일 정도로 존중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잘못 썼다. 특히 문고리 권력, 그 다음에 십상시, 진박이라는 권력을 독점한 세력. 박근혜 정부 출범 사람들이 자, 박근혜 지지층 이름은요, 콘크리트 30%인데, 뭐, 10년 뭐 도왔네. 이건 족보, 이건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통 15년, 20년, 30년. 20년 이상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좀 지지하고 도운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거 아닌 이상은, 뭐, 진짜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30년 싸웠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하나도 등용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자, 정권의 애착을 가진 사람이 적과 싸워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걸 하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충성심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누가 하나 나서서 목숨 건 놈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구속된 사람도 있지만 다 도망가고 한 발 뺐잖아요. 응? 친이계는 존재가 숨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박자 늦어요, 모든 게.
그러면서 이제 좌파들의 공격, 모략, 뭐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나왔죠. 자, 거기에 일단은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수많은 공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하나도 등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형식적이라도 검증해서 능력되는 사람은 좀 발탁을 해라 이랬어요. 안 하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역시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이제 이 아스팔트 우파들, 이 자유 우파들은 그럽니다. 뭐 제주는 누가 부르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 자, 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사는 정치 흐름은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두 세력입니다. 지금 국힘이면 사실 김영삼계고 민주당은 김대중계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먹는 겁니다. 헌법 위에 민주화가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이 두 프레임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 민주화판을 이 가짜라는 것을 이제 노무현 때부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면서 김대중 말기부터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이 민주화는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더라. 그걸 하는 짓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파렴치하 공산주의자야. 통일 전술 전략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국힘당이 이 민주화의 이 판때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링 안에 들어가 싸우면 맨날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거구라고 낙인을 찍고 아예 정계 진출이나 모든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이저 방송이나 종편의 방송 출연을 요청해도 누가 중간에서 커팅을 해요.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가 섭외가 돌았는데 저를 커팅을 해요. 누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다 썩은 거죠. 다 썩은 거고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 손자병법에 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원래는 백전백성이 아니라 백전백탄가 뭐 그런데 자, 저걸 알고 나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붉은 암들이 있는데 암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치유해. 이제 이게 골마 터졌다네 그러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그 다음에 뭐 전세 사기, 묻지마, 뭐 살인. 지금 뭐 곳곳에서 살인 협박 올라오고 야단지기잖아요. 이것도 좌파들의 공작이 전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좀 전반적으로 폐륜 사회로 가고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정이 파괴돼서 1인 가구가 7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 몇 번 했지만, 이대로 가면 1인 가구가 많으면, 고독사가 너무 많으면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 도시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거다.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벌써 저는 망국의 시간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공산화가 될 거냐, 그냥 망할 거냐. 이 두 개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빨갱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종북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은 나라를 권력을 쟁취하고 공산화를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깨부셔야 돼. 적대 세력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물고 때리고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야지 자기 편이 돼요.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말은 무슨 사람이 먼저다 이러는데 천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돼. 그런데 아직도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그래도 국힘당은 뭐 전투력도 없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맨날 권력만 누리지만 자, 저놈들 뭐 국힘당이 뭐 어부지리로 반대급부로 뭐 정권을 가져가면 도둑질 해먹다 또 걸려가지고 대통령 터져서 구속돼.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백이종군 아스팔트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싸워서 전애들을 묶고 박살을 내놔. 그러면 또 설거머니 지내 권력을 가져왔다. 이게 지금 제가 20년간 겪은 그 상황입니다. 이제는 결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체감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왜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으면 그 가진 돈 좀 후원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공산화되면 다 틀릴 건데 가장 먼저 그게 폭동이 일어나면 그 집 제일 먼저 쳐들어갈 거예요. 그런 사회 만들지 마시고 죽으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누가 어디에 돈을 놓고 가느냐야. 자식들 주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애국 투사들에게 그 군자금을 대주십시오. 그건 합법적입니다. 다시 한번 아픈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많은 네가 잘하냐, 네가 점쟁이냐, 무슨 예언가냐?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했는데 지금 뭐 AI 챗봇이 나오고 AI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90년에 AI 인공지능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경험적 지식이라 그래요. 휴리스틱 날리지인데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뭐 여러 파트가 있지만 로버트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지식을 축적하고 늘려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경험적 지식, 휴리스틱 날리지는 경험만에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30년간 고치신 분이 자동차가 들어와 공장으로. 그런데 자동차 소리, 엔진 소리나 배기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압니다. 이게 경험적 지식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맥도 하기 전에 사람 혈색만 보고도 대강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아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한의사들이 뭐 진맥 아다시피 이런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게 되면 그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AI가. 자, 그래서 제가 한 20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과학자고 정보 분석하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러면 이 통일 전술 전략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는 방법들이. 그러면 얘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은 그거 몰라. 그 북한 또 좋아 재밌고 대한민국에서 민주파리 하는 놈들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응? 거짓말만 하고 수단과 안발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럼 권력으로 구체원하고 대통령하고 나라야 그들 나든 말든 그리고 남한테 핑계 대면 끝입니다. 책임지는 게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늦어지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면요 회복 불능 상태로 가더라도 회복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다음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아이들까지 큰 빚을 지는 거고 특히 이 국가가 망가지거나 전쟁이나 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불행한 건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래서 이 국가는 힘 있을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길을 못했을 때 엄격하게 매를 들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국민이. 응? 우리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구라고 듣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뭐 욕하고 가짜뉴스 한 사람도 걸러내야 돼요. 그러나 진짜 팩트를 가지고 싸우고 논리정연하게 저들과 싸울 수 있고 국민을 계몽하고 싸울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대거 등용해야 돼요. 전면에 배치해야 됩니다. 장수들, 장군들을. 근데 본인 혼자 맨날 나와서 떠들고 뭐합니까? 실수한 말 하면 다 뒤집어지고 너무 방송에 자주 나와. 그 부부가. 그 부부도 왜 같이 갈 때가 있고 혼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만 생기면은 책임을 다 덮어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제가 볼 때 내년 총선 또 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 이거 제가 공포탄 쏘는 거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예를 당장 들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비겁하게 민주당 세력과 야합을 해서 이재명을 살려주고 문재인을 살려주면 저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대통령이 될 거다. 확신을 합니다.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민주당이나 좌파들이나 북한에서 볼 땐 반역자고 배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그럼 본인이 살 길은 자유우파 진영으로 와야 돼서 왔어요. 몸은. 근데 아직까지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적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수부 검사로서 범죄자는 잡을 수 있지만 정의롭지만 적을 몰라요. 적과 악을 구분할지 모릅니다. 지피지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늘 뒤통수 맞는 겁니다. 다 덮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하고 야합을 하는 게 눈에 띄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싸울 겁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 싸웠던 사람들 지금 윤석열 계속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진짜 우파들도 윤석열 입고로 문재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할 건 뭐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자유 외쳤는데 아직 자유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튜브 방송, 이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국 구글 코리아 뭐 짜고 뚱짝해서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탄압을 했어요. 우리 뉴스타운 2년 전에 경고도 없이 55만 구독자 폭발했어요. 작년에 또 우리가 다른 채널 빌려서 했는데 그것도 유사 채널이라고 폭발시켰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언론이 자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거 제가 방통이나 구글 코리아와 야합이 있거나 불법이 있습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처럼.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네이버 조사해야 됩니다. 언론사들 뉴스타운 퇴출시켰어요. 2년 전에 또. 발언만 하면 다 퇴출시키는 겁니다. 약점을 잡아서. 되도 않는 벌점을 매겨서. 이것도 수사하세요. 네이버도 수사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처럼. 네이버에 뉴스 제휴위원회가 있었는데 얘들이 겁먹고 지금 해체를 했다는데 이 두 개 다 피해를 본 게 뉴스타운입니다. 신문도 피해를 받고 방송도. 이거 피해도 탄압도 우리가 받고 해결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니까 제 스스로 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이게 빨개들아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소송을 하고 있고 구글 코리아 미국 본사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거요. 우리나라는 숙명입니다. 분단 조국이고 뒤에는 중국 공산당 세계 최고의 빅2 공산 최고 넘버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힘을 혼자 합니까? 이거 중국 팬덤은 전부 간첩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팬덤은 전부 간첩이고 북한 팬덤은 다 간첩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강력한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그 다음에 나토, 영미연합국, 유럽, 우리 유엔 참전국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국이 붕괴될 때까지 함께 싸워서 중국을 붕괴시켜야지 이 전 세계 평화가 온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뻥이 아니라 제가 작년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걱정이 돼서 인수위를 잘 출범했나 했더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인수위에 있어서 권력 인수하는 것만 권력을 점령하는 데만 정신이 없었지 그걸 구체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어떤 피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그래도 어느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함께 허리띠를 메고 나라를 살립시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인기가 올라가서 제가 볼 때 한 70% 갔다고 봐요. 최소 50% 이상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이게 혼자 뭐 도스패핑인가 뭐 하다가 그리고 이거 뭐 이게 혼자 1인 쇼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싫어지면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했던 방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수위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돼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망쳐서 경제는 이렇게 망가졌고 경제는 국가 안보는 이렇게 안보, 경제, 외교 전 분야에 문재인이가 망친 부분, 흑서, 속칭, 잘못된 역사를 국민한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금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고 잘못해서 망가뜨린 이 모든 거를 윤석열 정부가 그냥 다 덮어쓰게 돼 있어요.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거짓말, 그게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덮어씌우기, 모략, 공작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 자기네들은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다 뒤집어 씌울 거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문재인 5년 흑서 잘못된 붉은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함께 하자는 호소와 함께 진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인맥 말고 그 다음에 협치 통합하면서 좌파 원래 뭐 좌파들하고 친했으니까 그쪽 말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구라고 진짜 뭐 꼴통이라고 이야기 듣는 애국 세력들하고 그 세력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면 등용해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 총선 실패하고 자 그러면 탄핵 구속된다. 임기 못 채울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석입니다. 분석 과학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많은 윤석열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 꼭 보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잼버리 이 부실 운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이제 2030년인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는데, 야, 대한민국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88 올림픽부터 해서, 뭐, 올림픽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동계, 하계, 그 다음에 뭐 큰 행사들 다 치러봤습니다. 특히 이 잼버리 대회는 강원도 고성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평창 올림픽도 잘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지가 다 잘했다 그러는데 그 앞 정부가 준비를 잘해주니까 한 거야. 그냥 주워 먹은 겁니다. 근데 무슨 자기가 5년간 개판을 치겨놓고 의도적으로 저는 이건 함정을 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부비 트랩, 지뢰. 곳곳에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과 지뢰가 저는 많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특히 지역 이기주의, 전라도에서 자기네 지역 이기주의를 해서 뭐 이게 천 몇백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도로 만들고 뭐 하려면 이거 여러 가지 뭐 공항 뭐 비용이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자기네 배를 채우려 하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뭐 수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책임을 재수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었어야 돼요. 오늘 대통령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는 전 정권 탓하는 것도 너무나 미개하거나 국민들이 볼 때 짜증스러울 거예요. 국민이 권력과 힘과 권력을 줬는데 밀어붙여야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문제가 이제 뭡니까? 뭐 땅속에 뭐 벌레도 있고 뭐 폭염에다가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뭐 사용기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영국이 제일 먼저 이제 전 세계에서 영국, 미국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거 이거 별볼로 안 되는 거다.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뭐 결국은 태풍이 올라오는 이제 문제로 철수를 하고 이제 각 지역을 분산 배치 8개 시도지역을 분산 배치해서 마지막 날은 K-팝 공연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이 영국이 4,500명인가 왔더라고요. 4만 몇천. 그래서 많은 엄청난 인원들이 왔어요. 또 가난한 나라인데 돈이 600만 원 이상씩 들어가 1년씩 벌어서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잼버리 정신에서 온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K-팝이 이 대한민국은요 정치권만 싹 청소하면은 여야 할 거 없어요. 이 기득권 싹 청소하면은 세계 1등 국가 됩니다. GNP 10만 불 이상. 제가 무조건 저한테 한번 맡겨봐. 내가 10년 안에 1등, 세계 1등 국가 만들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능해요. 자, 보세요. 우리 K-팝 아이돌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넘버원입니다. 빌보드 차트에 1위를 몇 주 이상 하고요. 뭐 손흥민, 몸값, 김민재, 몸값, 뭐 천문학적, 뭐 800억, 1000억씩 가잖아요. 박세리부터 해서 골퍼, 뭐 각 분야 문화예술, 뭐 콩쿠르대, 뭐 성악가들, 다 휩쓸어요, 다 휩쓸어. 요놈의 3류도 아닌 5류도 아닌 이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정치 세력들, 여야 똑같습니다. 이 붉은 민주화. 대한민국은요, 민주화의 이 더러운 가짜 민주화의 판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있어요. 욕 안 먹으려면 싸우세요.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그리고 제발 북한으로 좀 가라 그랬죠. 북한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게 북한과 중국이야. 제발 가라 그래. 제발 지겨워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 휴전선을 하루 열어서 다 보내든가 북송선을 태워서 보내든가 하라 그래요.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뭐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폭염 태풍 이제 일찍 해서 어저께부터 조기 철수를 해서 이거는 빨리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또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근데 이 성범죄 이거는 잼버리 전북 연맹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태형해요. 엉터리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잘못 알고 들어간 사무실에 잘못 들어간 걸 가지고 이거 아주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다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유종의 미는 이제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일 날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K-팝으로 BTS 출연 있다 없다 시끄러운데요. 이것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놓아주면 좋겠는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의 발목까지 물이 들어오고 이게 뻘이잖아요. 뻘.
자, 그러면 이게 벌레가 있대, 벌레가. 뭐 하상벌레란지. 그리고 뭐 이게 뭐 음식에서도 썩은 달걀이 나오고 이게 텐트 위에 그늘막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걸 안 쳐놓으니까 이게 뭐 안에 텐트 안이 뭐 70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열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소가 전국이 뭐 그다음에 각국 나라 몇 번 이제 판단이 일찍 선 나라들은 선진국은 빨리 나온 거죠. 그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또 우리 주한미군 걸로 가서 아주 뭐 잘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새만금, 전라북도 진짜 참 전라도 사람들요 진짜 이제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판하기 싫은데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 사태는 전라도 특히 전북 정치인들이 만든 참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배를 하고 안전을 하고 헬기를 띄우고 경찰 그 깜보이 차량이죠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뭐 했는데 한 대가 오늘 아침 이제 오후인가요? 뭐 오전인가요? 12시쯤이네요. 12시 46분에. 이것도 전라도예요. 순천에서 하루 자고 올라다가 이게 이제 전남 순천시 청소년 수련 앞에서 이게 스위스 스카우트 대 스위스 36명 태운 버스가 부상이 충돌 사고가 나서 결국 한 10여 명이 부상을 해서 입원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야, 이거 참 걱정이에요. 이거 스위스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가 이 교통사고로 뭐 경상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게 좀 큰 부상을 입었다면은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이것도 조사 또 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이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한 놈이 이렇게 살인하고 묻지마 하니까 좌파들이 공작 의도적으로 저는 중국이나 이쪽에서 북한이나 뭔가 사이버 공작이 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올려요. 살인 예고를. 그러니까 막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혼란으로. 이게 이제 김영철의 작품일 수 있죠, 북한에. 김영철인데, 김영철은 사이버 전문가보다는 테러 전문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잼버리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연맹에서 빠져나온 왜 그 사유, 이제 성범죄가 떠들면서 헐리우드 액션, 그 다음에 사고 다 중요하고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용역업체, 잼버리장을 이제 공사한 용역업체들이 야영장 공사했던 들이 이제 취재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실실 나오는 겁니다.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목 날아간다면서 넉장으로 되는 것들 막 이제 급행, 우리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 놀다가 학교 개학 전날, 등교 전날 이제 하룻밤에 이제 일기장 30일치 다 쓰는 것처럼 이 짓거리 했던 거예요. 몇 년간을 그냥 돈을 1,000억 이상 쓰면서. 그 자료를 보면은 2017년 선정 후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만금이냐 다른 데로 하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힘이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그냥 문재인이가 전라도 때 다 이렇게 다 쓸어버린 겁니다. 이쪽으로 결국은. 그런데 돈을 한 1,000억 가져가서 개판을 지긴 겁니다. 6년 동안 했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인수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똥바가지를 쓰게 된 거예요. 샤워기가 5,000개 필요한데 1,650개. 곱수대가 278개가 필요한데 120개. 이게 거의 부실시공이 아니라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개형을 한 겁니다. 오픈을.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17일 보면은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이건 문재인 지 책임이지. 이걸 왜 윤석열이가 똥바가지 쓰냐고. 자, 그래서 이게 쭉 날짜별로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뭐 폐기물 처리도 안 돼 있고 공연 무대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잡초 제거도 모기 해충 건널도 제대로 안 되고 야영지 방제는 이게 뭐 다 이렇게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자, 이렇게 부실이 이제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위원장도 한 5명 되더라고. 이 뭐 공산당입니까? 떼거리로 뭐 지도부 행상하고. 근데 여기 위원장 중에 한 작자가 김윤덕 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 몰라라요. 앞에서 뭐 할 때는 뭐 설치거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빠져가지고 여기 새만금 잼버리 위원장으로서 조직위원장으로서 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고 집회 나가서 저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 전라도 분들 해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예?
같이 전라도라고 뭐 호남끼리끼리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전라도가. 깨어나신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 좀 혼을 내세요. 이런 사람들 두 번 다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게. 응? 자, 이번 잼버리의 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초기에서 뭐 신청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개판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개영 오픈 시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뭐 세계 잼버리 위원회가 맡기든가 조직위원회다가 이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위원회가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이거 심각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5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뜨는 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통정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고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신경 못 썼을 거예요. 알아서 장관들이 하겠지 했는데, 개판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위원장을 뭐 여가부 장관을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을 하든지 원래는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주체 도시고 이게 근데 이거 개판 다 됐어요. 개판 다 됐고 이게 이제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그 다음에 김윤덕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전북 전주 갑입니다. 국회의원. 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을 돈을 쓰는 거죠. 실제 이제 추진하는 사람은 김관연 전북도지사. 이 사람 민주당 쪽이잖아요. 사무총장도 뭐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위원회, 조직위원회가 155명, 뭐 이렇게 많아요. 공산당이. 그 다음에 집행위원이 20명. 아이고, 이게 뭐 돈, 이거 인원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1,000억 가져가서 한 7, 800억 사람 인건비로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유, 참. 사업비가 1171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조직위가 쓴 게 870억이에요, 870이. 응? 이제 뭐 수입해서 참가비 등해서 390억, 도비 410억, 국비 303억 해가지고 1171억 중에, 야영장 조석이 395억인데, 이게 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870억이 조직, 740억 정도가 조직 운영비, 거의 인건비라 봐야 되는 거예요. 1,000억 가운데. 이게 놀고 먹자지, 봉급 타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뭐 조직을 만들거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뭘 하면은 자리를 만들어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봉급 주고.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아져요. 범보수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몇십 년씩 자기 돈 쓰고 전과자 되고 피를 흘리고 병을 얻고 싸워가지고 빨갱이들하고 싸워놓으면 자, 빨갱이들 작살 내놓으면 자기네 그냥 주워 먹어, 공천. 그래, 지네끼리 권력을 나눠. 그 도덕질 해먹다 어때요? 쟤들한테 또 고소고발당하고 공격받아가지고 깨갱해서 쫓아 암술 타. 범보수 우파에서는요, 이 아스팔트 백이종군 우파들을 한 번도 챙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에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가 없으면 거구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이게 나라가 잘 될 일이 됩니까? 이거는 좌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깜빵 한 번 갔다 오면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대통령도 한다고 오잖아요. 자, 하여튼 훈장을 하나 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용감해. 한 번 갔다 오면 영웅이야. 우린 갔다 오면 자기 혼자 변호사 비용에 손해배상 비용에 벌금에 다 물어야 돼. 누가 이거 나라를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이따구로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응? 아이고,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는데 벌써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왔으면 뭐 제대로 해야지. 대도 않는 일. 이 보니까요, 전북도에서 뭐, 55건, 그 다음에 부안, 새만금 개발청, 뭐, 여가부, 농림부에서 총 99건.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해외 놀러 간 거예요, 여행. 와인 시험에 가고, 크루즈 여행하고, 뭐, 베니스 관광하고, 뮤지컬 관광하고, 박물관 보고, 놀다 온 겁니다. 이 혈세를 가지고. 그래 놓고 깽판 지게 놓고 지금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진짜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하고 한번 청소해야 됩니다. 자, 이 잼버리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친하게, 친한파, 좋아해야 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떠날까? 이거 염려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마지막이라도,
좀 K-팝, BTS 좀 출연시켜서, 아이고, 국가를 위해서 총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군대 가 있는 애들, BTS 애들 같이 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 하십시오.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마지막 위안이라도 위로의 공연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잼버리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제대로 안 하면 다 덮어쓰게 돼 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LH 공사의 이제 순살 아파트라 그러죠. 철근이 빠진 거예요. 뭐 무량판인가 뭐 이렇게 뭐 특허 공법으로 뭐 한다는데 그게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철근을 빼먹으면 부실공사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도 시시하다가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공사죠. 옛날 같으면 LH공사에서는 민영, 공영해서 293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뭐 단지별로 있고 입주한 데도 있고 입주 예정지도 있고 뭐 공사 중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이거 아니래도 국토부가 지금 뭡니까?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지금 김건희 게이트, 김건희 차가 게이트에서 야단 났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다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쟤네들하고 싸워본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쟤네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강요들이나 국힘당 사람들 가지고는,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이 전쟁 못 이긴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수사도 하고 내사도 하고 야단 났는데 다 뒷북이에요. 이것도 참 머리가 아파요. 자, 이런 부분. 이거 뭐 민심 자꾸 떠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얼마나 깽판 지났습니까? 곳곳에 이게, 지뢰밭이고 불비트랩입니다. 똥이고. 이 워낙 범죄를 양성화 해놓은 거죠. 풀어놓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인심.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 사기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데 개판 나 있습니다. 결국 문정부 때 문재인이가 만든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사기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책임져야 돼요. 예? 이것도 잘못하면 윤석열이 덮어쓴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고 있는 데가 북한, 중국 이런데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약이 곳곳에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피폐하는 공산주의 전략, 뭐 전술 전략, 이 전쟁 전략 기본적으로 있어요. 상대 적국한테 술과 마약을 먹인다든가, 뭐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마약 밀수가 595% 증가했습니다. 안 잡고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도 심각해요. 이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장관 열심히 싸운다 그러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반국가 사범, 종북주사파 반국가 행위 이거 청소해야 돼. 예? 제발 국가 안보에 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국정원, 기무사 좀 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 간첩들을 잡아라. 안 그러면 안 돼. 응? 자, 이렇게, 지금 출범 한 1년 넘어가면서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악행들, 쉽게 말하면 싼똥, 그 다음에 지뢰 심어 놓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에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다 덮어 쓰는 거다. 제 방송을 그때 봤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방송이 또 폭파가 돼서 못 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 책임이니까 유튜브 제발 압수수색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깽판 치놓고 망가뜨려 놓고 퇴임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 살겠다. 잊혀진 삶 살겠다고 갔어요. 자, 문재인은 아버지의 출생 의혹, 본인의 출생 의혹, 북한에 저는 이모라 그러는데 그것도 문재인 때 노무현 때 나이 속이고 갔잖아요. 민정수석할 때. 저는 생모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 친인척이 있으면요, 직계 혈족이 있으면 인질이에요, 인질. 그런 사람의, 그래서 옛날에 연자제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으면 공직에 들어오면 안 돼. 그게 북한에서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고, 어떡합니까? 간첩질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친인척 살리려면. 문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자, 정신이 왔다 갔다. 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원죄를 아니까 짱 박히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양산 가서 시끄럽게 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의 칼을 들이대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탈원전 등 뭐 문제가 많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 그런데 이제 조금 뭐가 이제 김명수 임기가 끝나가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뭐 올해입니까? 작년에 뭐 책방도 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큰 일이다. 문재인 양산 아방궁에 뭔가 제가 간첩 저 선수가 될 거라 그랬어요.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문재인이가 움직임과 맞물려서 7월 달에 천안함 폭침 배후 전 인민군 북한 북계군, 문재인 아버지도 북계군 출신입니다. 6.25 때 정찰총국 국장을 지낸 김영철이 뭐 근데 계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계급을 불러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극자예요. 극자. 아직은 악질이고 강경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사에는 보면은 사이버 공작이 우려된다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살인 배후, 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거 못하는 거는 북한일 수 있습니다. 배후가. 그래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혼란 시기에 김영철은 째째하게 사이버 전문가는 뭐 아니다. 시킬지는 몰라도. 그러나 김영철이 나섰다는 것은 뭔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거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요. 천안함 당연히 북한의 행위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건 저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 대공 용의점이 뭔지 모르는데 대공 용의점이 뭐냐? 북한의 간첩의 소행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김영철 일이 등장하고 남한에서는 문재인이가 슬슬 움직여요. 근데 얄밉게 지난 뭐 책방도 열더니 어저께인가요? 전라도로 또 갔어요. 이게 이제 전북에서 야단 나가지고 물난리 나서 태풍하고 야단 나고 지금 뭐 잼벌이 돼가 뭐 전 세계가 지금 고민거리인데 나라 전체가 슬그머니 가가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 함께 만들어야 된다. 지딴 게 한 게 뭐가 있는데, 응?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오심 심는다고 그럴 건데, 섬진강 관련 뭐 수해 극복 3주년 맞아가지고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 가서 했대요. 참. 근데 이 당시에 뭐 사람이 뭐 돌아가고 했지만 그때 이제 폭우 3년 전 폭우로 이래가지고 섬진강에 이제 지천 서시천이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마을이 침수됐는데 당시 가축이 22,000마리가 뭐 소가 많이 죽었다 그래요. 폐사했다 그러고 뭐 큰 이렇게 물난리를 일건 같습니다. 지가 양심이 있으면은 그 돈을 좀 내놓던가, 가서 봉사하던가. 근데 이게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윤석열이 약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슬슬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낙연이가 등장을, 지금 이제 이낙연, 이명박, 이재명이 싸웠다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되고 당대표도 당권 장악했습니다. 지금 코너에 물려가요. 조만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가 귀국해서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이낙연은 뭐, 당연히 친문이죠. 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몸풀기를 하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얄밉게, 지금 뭐 보톡스를 맞았는지 수순에 팅팅 부어가지고, 이 소 죽은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문재인이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입니까? 북한에서 평화쇼를 그렇게 생지랄 난리를 떨었는데도 북한에서 결국 돌아온 겁니까? 썩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모욕을 당하면서 이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마침 또 어저께 구례 양정마을에 그 동물 죽은 거 추모제를 하는데 소 얘기를 하더라고. 소 얘기를 제가 웃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한에서 뭐 김여정이나 북한에서 이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할 때 패러디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패러디가. 어저께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야, 참 갖가지 한다. 머리가 뭐 치매 걸렸냐?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이 삶은 소대가리 북한에서 그렇게 모욕을 받고 야단을 욕을 먹어놓고도 조롱을 당해놓고도 또 공교롭게 전라도 가가지고 소가 죽은 거를 추모하러 갔다. 이게 소하고 무슨 인연이 상당히 깊은 사람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제 그
친문, 사람 청와대 출신들이 문재인의 집에 모여서 만찬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총공격을 위한 또 준비가 아니겠냐. 북한의 김영철과 함께 뭔가 큰 그림을 한방 하려고, 한탕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문재인이가 뭐, 아까 자기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랬는데 문재인 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간첩 선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게 알게 모르게 위장해서 이 책방에서 접선이나 공작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이가 점점점 노출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심해져요. 자, 내년 총선 사활을 걸고 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들도 10월에 내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전민봉기를 일으켜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 승부라고 보는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독재 정권의 종북 주사파 정권의 만행, 악행, 범법, 불법 많은 걸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왜 처벌 안 하냐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양극화 세계 1위, 실업률 세계 1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적죄, 간첩죄, 일반 여적죄 적용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국힘에서 만들었는데 뭐 빠진 것도 많고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지금 실태 고발해가지고 에너지 정책 실패.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이거 전기요금은요 문재인한테 다 받아야 돼 추징해서 아이고 진짜 화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급 사업 이것도 지금 뭐 중국계로 넘어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외 강산 혈관 매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연체 마약 중독 대폭 증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마약 청중국에서 나라를 거덜낸 거예요. 관리소홀로 발생한 마약 사고 최근 5년간 1만여 건 이상. 이거는 국가가 눈 감아줬다. 나라를 우리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마약 사범까지 뭐 적발이 되고요. 뭐 완전히 국가 공권력이 마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세 낭비, 사적 유용 뭐 따져 국가 환수 추진해야 된다는데 김영숙 이 여성분 김정숙이 참 생긴 대로 놉니다. 뭐 세계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뭐 개판식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참 이거 유치한 일인데 뭐 순방비 그다음에 추미애 체력 단련비 뭐 별게 다 나와요. 뭐 줄줄이 낙하산 인사 인건비만 1,000억 이상. LH 청렴도 사업 최하위 수준. 이 LH가 순살 지금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당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 덮어쓰고 있잖아.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LH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에 어린이는 없다. 이거 뭐 개판이 토지 보상 사업자 선정 과정 단합 뭐 이권 카르텔 뭐 건폭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보여주셔야지. 칼을 잡았으면 청소를 해줘야지. 아유 답답해요. 그 다음에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은 잡은 참사. 뭐 지금 부동산 값 엄청 올렸죠. 노무현 때 엄청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올리는 실패한 사전 청약제도 뭐 곳곳에 실패 덩어리입니다. 의도적으로 국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문정부 5년 비수도권 집값 격차.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 방망경련, 한국도로공사 도덕적 해신각, 뭐 골프 접대, 골프 수수, 기프트 카드 뭐 개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 뭐 빚 20조 급증. 이게 뭐 정부 산하만 그렇습니까?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 사상 최대다. 역대 한국전기공사 혈세 탕진 법인카드 프로젝트. 자, 이건 탈원전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짓불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 거덜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케어 적자 46억 건강보험단. 이 건강보험공단도 진짜 다시 뜯어보고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중국인들 뭐 건보료 뭐 700만 원씩 혜택 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6억 횡령, 이제 몰카 불법 차이 뭐 비위 어디까지 근무 이강. 뭐 이게 뭐 건강보험공단들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공기업들이. 전부 사람 가지고 봉급 주고 조직 융해하는 거예요. 내부 부실 감사 시스템. 이거는, 검사들이니까 이거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야 미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북 코인 문제, KBS 간부, 리종혁 북한 야트위원장 접촉,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머리가 아프겠어. 그들 내놨어.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적장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게 북한에 빌려주면 못 받는 거는 엄청 많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파일들 다 갖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해야 돼요. 이걸 뜨뜻미지근하게 잔챙이들, 피레미들 몇 말 잡아놓고 탈원전 수사 다 지금 개판 다 돼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검사들을 보강을 하든 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임기를 못 마칠 수 있고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탄핵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웃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심각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브리핑을 해야 돼. 담화문을. 안 하잖아요. 그거 다 덮어 쓴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못 이겨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 가지고는 국민의힘,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 이 쌩때, 이 허위 선전 선동을 못 이깁니다. 결국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좌파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적과하고는 구분 못해. 적과 동침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 진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군이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붉은 반국가 세력을, 간첩들을, 종북 주사파들을 청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짜 민주화 세력 김영삼, 김대중이 맨날 데모하고 발목을 잡을 때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면서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나라에서 맨바닥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두 대통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각오로 두 분 다 불행합니다. 한 분은 4.19 부정선거 관련해서 밀려나갔고 그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북한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이제 석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좌파들과의 많은 싸움 경험이 있는 대표들, 리더들을 찾아보고 자문을 듣고 그분들 중에 문제가 없으면 능력이 되면은 아무리 거구라 그래도 등용해서 최전방에서 저들과 싸울 수 있게끔 해주면은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